안녕하세요. 대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카티 세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건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 항암 치료제가 메인인데요. 앞으로 또 바이오의 어떤 분야에서 상상하는 테마들, 재료들이 나올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집중해서 볼 내용은 혈액암, 꿈의 치료제, 카티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다들 카티세포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마도 이제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T세포는 뭔지 조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세포는 우리 몸속에 이제 세포 면역 관련된 주된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앞에 왜 CAR, 카가 붙었는 CAR이 붙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주들도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부터는 이제 카티세포 관련된 테마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선 카티세포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들을 보면은 카티세포가 뭐냐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카티세포란 환자, 즉 사람 몸속에 이제 있는 T세포, 이 T세포에서 CAR이라고 해서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유전공학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살해 능력을 극대화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우선 백혈구 성분 채집을 하고 동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이제 혈액을 빼가지고 그 안에 있는 T세포를 채취해요. 그래서 동결을 시켜놓고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하고 나서 이 세포 안에 이 CAR,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인지하는 카메라, 레이더를 달아주는 거죠.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들을 찾을 수 있게끔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그 세포들을 배양을 해서 T세포들이 싸울 수 있게 늘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 몸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원래 면역 역할을 해서 싸우는 놈들이에요. 이 싸우는 놈들이 앞에 CAR,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맞고서 이제 암세포를 이제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거 다시 T세포를 사람 몸에 주입을 해서 혈액암 환자들이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찾아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올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유전공학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세대 암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사람 몸에서 혈액을 채취해요. 그래서 혈액에 T세포를 분리합니다. 몸속에서 면역 체계로 싸우는 T세포를 뺀 다음에 여기 있죠. 요 초록 색깔 요 친구들 CAR을 붙여요. 이렇게 붙여서 T세포가 더 강력한 카메라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요 T세포를 또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 몸에 다시 대입을 해서 이 T세포가 강력한 카메라와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은 A라는 사람한테 T세포를 뺐으면 이 A라는 사람의 T세포를 가지고 CAR을 붙여가지고 다시 이 사람한테 넣어야 돼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A라는 사람의 건강한 T세포를 빼서 B라는 사람한테 주입을 해도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A라는 사람 거 빼서 B라는 사람한테 보내면 이 카티세포가 B라는 사람의 T세포가 있고 A라는 사람의 카티세포가 들어오니까 둘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안 싸우게끔 만드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 A라는 혈액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이 A라는 사람 몸속에 있는 T세포를 빼가지고 카티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주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암세포가 싸우면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결국에 이제 이 T림프구, 이 T세포가 암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잘 찾아내게 해주는 게 이 CAR을 붙이는 거고, 그래서 이 항원, 암세포의 항원, 표면에 있는 항원을 찾아내서 이 사이토카인,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파괴를 하게 된다.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 따져보면은 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고 해서 CRS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나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부작용이 돼서 사람들이 뭐 열이 올라간다라던가 뭐 크게
정말 안 좋게 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방출이 너무 많이 되는 것도 방지하는 건 인터로킨 6라고 차단제를 또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부작용 단계로 넘어갔을 때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 T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를 CAR을 붙여가지고 암세포를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이제 면역 치료제, 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장점이 뭐냐면 혈액암 치료제로는 지금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고형암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온 게 없어요. 혈액암은 혈액 안 속에 암들이 있는 거라서 그건 치료가 되는데,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딱딱해진 그런 고형암들에게는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서, 이 치료제는 어느 회사가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적인 진출 그리고 뭐 10배경까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ADC 때문에 가려져 있는 카티 세포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어쨌든 이 T세포가 사람 몸속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암세포를 만들게 되면, 자기가 혼자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해서 여러 카티세포가 생성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같이 죽이고, 암세포가 없다 하면 다시 증식을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는 건데, 여기서 부작용이 이 증식을 줄이지 않고 계속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면 CRS라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에 걸린다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혈액암을 치료하는 카티세포 치료제, 유전공학적인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혈액암 쪽으로는 괜찮은데 고형암 쪽에서는 지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관련주들이 뭐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암 카티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히로셀, 뭐 앱클론, 뭐 베리스모, 유틸렉스, 박셀바이오, HK 이노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혈액암이 아니고 고형암이죠. 고형암 카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금 나와 있는 고형암 카트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임상, 2상, 3상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하면 신약 개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카트 치료제 지금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요 앱클론이랑 큐로셀 요 두 가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티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큐로셀이랑 앱클론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큐로셀은 카트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탑 1, 2를 달리고 있다. 국내에서 탑 1, 2를 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트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면서도 지금 상업용 GMP 제소주 전경입니다. 이게 이제 큐로셀이 이제 상업용 GMP 제조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국내 다양한 상업용 세포 유전자 치료제 GMP 제조소를 완공을 해서 식약처 실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큐로셀이 두 가지가 나눠요. 상업용 GMP 제조소가 있고 임상용이 있습니다. 임상용 한 19년, 20년부터 시설이 이제 GMP 획득을 해서 진행을 받고 있고, 왜 GMP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 몸에서 이 T세포를 빼고 나면은 이 T세포를 칼을 붙여서 카티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요 카티세포를 배양하고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이 GMP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초반에 카티세포를 뽑아가지고 GMP 시설에 보내서 T세포를 뽑아서 GMP 시설로 보내서 카티세포를 만들고 나면은 다시 한번 사람한테 하기까지가 4주에서 6주가 걸려요. 오래 걸리고, 이 GMP 시설이 국내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울대병원인가 서울 아산병원인가 있고, 그전엔 없어서 이 암에 걸린 사람의 T세포를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이 비행기 값도 들어가죠. 비행기 값도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카티세포 만들고 다시 한번 국내로 가져오는 또 비행기 값 들어가고, 이 제조하는 제조 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티세포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만들고 이제 사람한테 투약하는데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국내 이제 GMP 제조소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다운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도 생각을 해보면 굳이 해외에 보내서 시간 오래 걸릴 바에는 국내에 있는 GMP 제조소를 사용을 할 거다. 그렇다면 큐로셀은 2025년부터 이제 이 상업용
GMP 제조소를 만들고 생산을 할 예정이니까 큐로셀을 2025년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보면은 임상용 GMP 시설은 19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GMP 승인 21년에 받아서 임상용으로는 이전부터 사용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큐로셀은 CD19, 요 CD19 타겟으로 임상 2상까지 하나 끝내놨고 1상 하나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카티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앱클론을 좀 넘어와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앱클론은 항체 신약 개발, 제조, 판매 기본으로 하고 있는 회사였고, 추가적으로 사업 목적을 추가했던 게 지금 앱클론이 가지고 있는 항체 신약 개발 기술을 확장을 해서 카티 치료제 등 면역 치료제 개발에 신규로 진출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AT101 임상 2상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앱클론이랑 큐로셀이 탑 원투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01 제외하고도 그 501 제품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카티세포 관련된 제품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HLB 쪽에 이제 자회사 베리스모가 있는데, 차세대 카티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 가능한 고형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형암으로 만들어진 지금 카티 치료제가 없다고 했죠. 고형암 타깃으로 카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HLB의 이제 자회사 안에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있고, 지금 베리스모가 카티 치료제 고형암 타겟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틸렉스인데요. 유틸렉스는 이제 2015년에 설립이 돼서 항체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카티 치료제 등 면역 항암제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틸렉스도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지금 고형암 베이스로 카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1상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쭉 내용들을 보면은 HLB라든가 유틸렉스라든가 이쪽 라인들은 임상이 이상까지 넘어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쪽으로 넘어가면은 앱클론이라던가 아니면은 큐로셀은 임상 이상까지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카티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의 부각을 받게 된다면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큐로셀이랑 앱클론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틸렉스랑 HLB 자회사니까 HLB도 같이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어요. 회사들이 박셀바이오도 있고요. 박셀바이오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보시면은 혈액암, 고형암의 전임상 단계, 아직 임상 1상도 못 들어갔습니다. 전임상 단계로 지금 3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소, 동물, 요쪽이 전임상의 마지막이에요. 원래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첫 번째 후보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보물질을 선별하고 나서 세포 실험을 합니다. 세포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 1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게 2개고, 임상 시험을 위해서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있는 게 하나다. 그래서 항암제 관련돼가지고, 이 제넥신도 파이프라인, 전임상 라인들 카티 치료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를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HK 이노엔도 이제 카티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면은 본인이 혼자 하고 있는 건 많지 않지만 MO를 통해서 앱클론이랑 진행을 하고 있고, 요번에 2024년 초반에 국가 신약개발 사업까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고형암 카티 치료제를 프로엔 테라퓨틱스랑 HK 이노엔이 같이 진행을 한다. 그래서 카트 치료제 관련주를 엮일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은 카트 치료제, 세포 개수에 최적화된 형광염색 자동세포 개수기, 그리고 CGMP 시설용 자동세포 개수기 솔루션들을 공급을 한다. 그래서 해당 장비들이 세포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랑 엮여 있어서 나노엔텍도 관련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뒤에 보면 또 많아요. 제가 설명드린 제넥신이라던가 CG 녹십자 셀이라던가
나노엔텍이라던가 박셀바이오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메디포스트는 이제 메디포스트가 직접 카트 치료제를 하고 있진 않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면역치료제 개발기업 페프로민 바이오가 카티세포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전에도 관련주랑 엮이면서 좀 주가의 등락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그 다음 툴젠은 에클론과 공동 개발을 하고 툴젠의 원래 사업이 유전자 교정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 내용들과 카티세포와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에클론이랑 공동 개발을 또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카티세포 관련주로 엮여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인데, SCM 생명과학은 조금 달라요. 원래 T세포가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원래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T세포는 그 직접적으로 암을 죽이는 살상 T세포가 하나 있고, 그리고 T세포에 이제 아까 말했던 사이토카신을 조절해주는 조절 T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을 도와주는 백업해주는 T세포가 또 따로 있고, 기억을 하는 기억 T세포가 있고, T세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CSM 생명과학은 이 살상 T세포,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카티세포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 이 SCM 생명과학은 이 조절 T세포,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조절 T세포의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한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레이더를 이렇게 달잖아요. 레이더를 달아서 암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 카메라를 달아주는 건데, 결국에 잘 내고 나면 결국에 T세포에서 이제 사이토카신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CSM 생명과학은 이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조절 T세포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배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을 수도 충분히 있다. 왜냐면 T세포 베이스로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T세포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카티세포랑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해서 SCM 생명과학이 엮일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네오이뮨텍은 T세포 기반의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하고 있고, 박셀바이오랑 나노엔텍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몸속에 있는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포를 이제 강제로 조작을 해서 암을 치료하는 면역 항암제 중에 하나가 카티세포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카티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무궁무진해질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카티세포 관련주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카티세포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제대로 이제 딥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카티세포가 뭔지, 그리고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고형암 카티세포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임상 3상까지 먼저 끌고 가는 회사가 앞으로 유한양행처럼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처럼 신고가를 뚫고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캐치하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금일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티세포에 관한 개념들 그리고 관련주들이 뭐 있구나 정도만 좀 알고 가셔도 오늘 엄청난 도움이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관련된 카티세포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